안녕하십니까. 보험제로 최덕사입니다. 컴슈랑스 영업 업무상 배임 행위 안돼. 경찰, 검찰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이제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재판에 붙일지 말지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종결을 지은 거죠. 자, 이른바 컴슈랑스 영업 방식. 컴슈랑스라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컴퍼니 슈랑스의 약자입니다. 법인 명의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 보통은 이제 가족관계, 특수관계인이 보험 설계사 자격을 따서 수수료를 이제 수령하는 구조죠. 자, 이 과정에서 보험료는 이제 당연히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되고 설계사 자격을 가진 특수관계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이제 수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당한 계약인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됐고, 본계약 법인의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지, 수수료 지급이 법인의 손해를 유발하는지가 이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미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영업 방식은 아니다. 보험업법은 이런 영업 방식을 하지 말라고 정형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판단을 내렸고, 또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이제 불기소를 했죠. 그런데 경찰 역시 경찰은 이제 배임 혐의에 따로 이제 수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중심을 다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송치를 했다. 자, 배임 혐의는 이제 경찰의 수사 자료, 이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기업 대표, 임직원들과 이제 공모하는 범죄 영위가 있는 단어인데 일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모에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체결하고, 자, 특수관계인에게 이제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를 구현해 온 건데, 자, 실제로 보험계약 체결 일정 기간 동안 고액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월 보험료의 1,400에서 1,600%에 해당되는 수수료 상당의 금전을 이제 수수료죠, 뭐 상당히 이건 이제 표현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용어에 수수료를 보험 설계 실질적인 이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로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올 초에 1,400, 1,600%는 이제 일반적인 설계사 수수료 보험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고, 이로 인해 법인 자금으로 대표나 그 가족 특수관계인이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제 배임 행위로 경찰에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나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처분 서류 공문을 보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업무상 배임죄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임무위배, 법인 손해, 고의성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법인에는 이제 법인 손해는 법인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고, 임무유배는 제가 아까 찾았어요. 임무유배는 네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배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챗 GTP에 제가 물어보니까 임무유배, 맡은 임무를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이런 건데, 요게 이제 배임 혐의에 있어서 임무유배란, 배임죄에서 임무유배란 이런 거랍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상, 임무죠 이게,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유법하게 부당하게 수행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법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 법인의 손해를 끼친다. 이게 임무위배. 법인 손해도 같은 얘기네. 고의성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자, 보험계약이 경찰은 수수료 지급 목적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이 보험계약을 특수관계인에게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이 보험 자체가 법인의 위험을 대비하고 계약을 유지 시 보장 혜택이 존재하는 이상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생각이 어렵다. 뭐 이게 법정 용어는 어,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막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같다. 자, 보험 계약 유지 기간 동안 법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에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를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 행위의 혐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아까 구성 요건은 요 세 가지인데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 자, 이 설명을 그냥 들으면 어떤 의도로 보험을 가입하든 자기 자식한테 수수료를 줄 목적으로 이 구조를 만들어서 컴퍼니션크를 만들어 보험을 가입해도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거지. 예? 자, 이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이 법인의 실질 혜택이 뭐냐면 뭐 사고 났을 때 보장을 받는 위험 보장의 혜택이 있는 구조라면 그 다음에 이게 명백한 손해를 발생되고 손해를 유발한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건 구성 요건이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은 법인이 보험을 들은 거는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검찰은 이 컴슈랑스 영업 방식을 통한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98조가 금지한 특별 제공한다고 앞서 검찰도 판단을 했죠. 자, 수수료는 특별이익이 아니며 보험 가입도 법인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컴슈랑스 구조 자체가 보험업법 위법성도 힘을 잃게 됐다는 거죠. 지금 양쪽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특별이익 제공, 그 다음에 금지하는 영업 방식이 아니다. 특별이익 제공도 아니다. 그 다음에 컴슈랑스 방식이 배임이란 건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 가입을 한 그 회사, 법인들 대표들은 이 배임이 엄청 무서운 거니까 엄청 걱정이었던 건데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한숨을 조금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우리 고문 변호사는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겉으로 보면 별개의 인격적인 법인의 자금을 특정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것으로 법인이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결국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배임죄가 성립할 거라고 업계에서 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대표 본인이 또 특수관계인 설계사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모집 활동에 관여했는지 계약 유지되는 동안 법인이 실제 보장 혜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이거에 당연히 보험 들면 있는 거니 핵심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임죄가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결론을 이어졌다고 멘트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한편에 또 이런 것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일반 설계사들에서 법인 영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쨌든 특수관계를 설계사를 두고 영업을 해서 우리 일반적인 영업 시장, 보험 시장의 시장을 잠식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일반 또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로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